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터지는 그런 시대에 들어섰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만약에요, 이 복잡하게 얽힌 위기를 해결할 아주 대담하고 새로운 제안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대안, 살림셀이라는 새로운 사회 운영 방식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인공지능, 불평등 같은 문제들이 이거 거대한 토네이도처럼 얽혀서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다중위기, 영어로는 폴리크라이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위기가 서로 꼬리를 물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말 그대로 시스템 전체가 과부하에 걸린 상태인 거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그 해법으로 등장한 살림셀이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또 이 살림셀의 핵심은 뭔지, 어떤 경제 모델 위에서 돌아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판에서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다중위기에 빠진 우리 세상. 도대체 왜 지금의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분석에서는 문제의 핵심으로 머니로직이라는 개념을 딱 지목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세상을 움직여온 원리, 그러니까 지배와 끝없는 성장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동력으로 삼아온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이제는 기후위기나 예측 불가능한 기술 변화 같은 거대한 도전들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과부하에 걸렸다는 진단입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세요. 전 세계 18개 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존 폭동이 일어났고요. 보험사들은 더는 감당 못하겠다 하면서 기후 파산을 선언하고 위험 지역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있어요. 강대국들은 국제협력 대신 우리부터 살고 보자는 식으로 돌아서고 있죠. 심지어 낮은 출산율처럼 사회 전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리는 듯한 사회적 파업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그 머니로직이 현실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인 셈이죠.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바로 배제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다수를 보호하려고 만든 표준화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법이라든지 행정 절차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닥치면 바로 그 표준 때문에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지금까지 문제점을 충분히 짚어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해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위기에 맞서기 위해 제시된 핵심 아이디어, 바로 살림셀입니다. 살림셀이 대체 뭘까요? 사회 전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레고 블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국가라는 거대한 중앙 시스템에만 모든 걸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동네나 공동체 같은 작은 단위, 즉 이 살림셀이라는 블록 하나하나가 에너지, 식량, 돌봄 같은 필수적인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자립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튼튼한 블록들이 촘촘하게 모이면 사회 전체가 훨씬 더 위기에 강해지겠죠? 그런데 왜 하필 살림이라는 우리말을 썼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살림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불필요한 경쟁과 낭비를 줄인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와 사회를 다시 살린다는 부활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보존하고 또 재생시키는 것까지 함께 추구하는 멋진 이름인 거죠. 좋아요. 그럼 이 살림셀이라는 레고 블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이제 살림셀을 떠받치는 3가지 핵심 기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살림셀의 핵심 구조를 딱 들여다보면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3개의 기둥이 보입니다. 이걸 3대 기본 요소, 즉 The Three Basics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제로 베이직, 한마디로 자립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는 우리 동네 태양광으로, 먹거리는 작은 텃밭에서 직접 키우는 것처럼요.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우리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거죠. 핵심은 뭘까요? 바로 외부의 불안정한 공급망에 기대지 않고 생존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어반 베이직, 바로 디지털 연결입니다. 이 살림셀이 자립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살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인공지능, 원격의료, 온라인 교육 같은 최신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살아도 도시 수준의 서비스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몸은 흩어져 살지만 디지털로는 모두가 똑똑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동.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컬처 베이직, 즉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서로를 돌보고 함께 지켜야 할 가치를 공유하고 또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때 진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고립을 막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사회적인 기반인 셈입니다. 그럼 이런 살림셀은 어떤 경제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버는데? 하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머니로직과 새로운 살림 자본주의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머니로직이 경쟁에서 이기고 자원을 뽑아내고 끝없이 성장하는 걸 추구했다면 살림 자본주의는 정반대예요. 공동체에 기여하고 자원을 순환시키고 무한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통해 다 함께 윤리적인 풍요를 누리는 걸 목표로 하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숙제라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존 시장에선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웠던 것들, 예를 들면 지혜나 문화, 윤리 같은 가치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 신기하게도 서로 경쟁해서 뺏는 게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자산이잖아요. 산림자본주의는 바로 이런 성숙제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활발하게 거래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대신에 각자 자기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일, 우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고유한 소명, 이걸 딥잡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딥잡을 추구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경제적 안정이 인간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살림셀 모델이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특히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다중이기에서 시작해서 3대 기본 요소를 갖춘 살림셀이라는 단단한 발판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모두가 함께 풍요로워지는 윤리적 풍요의 단계로 나아가는 전체 여정이 담겨 있죠. 이 모델이 그리는 큰 그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와 사회의 계약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기존의 생존권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러니까 좀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생존 주권은 내 생존을 내가 직접 책임지고 경영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하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는 능동적인 청지기로 우리의 역할이 바뀌는 거죠. 어쩌면 다가올 미래는 우리에게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책임감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해낼 것을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살림셀이라는 제안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생존을 직접 경영하는 주권자가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꾸고 무엇을 경영하시겠습니까?